네,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직류 전원으로, 교류는 충전이 안 됩니다. 직류 전원으로 충전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서 충전 방전할 수 있는 전지가 2차 전지라고 했죠.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인데 납을 연이라고 합니다. 연피, 납피. 연피는 납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연은 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연축전지 혹은 납축전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연축전지, 납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예. 그리고 또 2차 전지라 하면은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수소하고 리튬 이온도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여기까지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렇게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용어인데 1차 전지와 달리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전과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방전율과 용량입니다. 방전율 뭐다? 일정한 전류로 방전할 경우 단자 전압이 방전 종지, 방전이 끝나는 전압으로 정해진 전압이 있습니다. 방전 종지 전압까지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방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축전지는 10시간율, 방전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다 이렇게요. 시간이 방전율이고, 우리가 전지의 용량, 요즘에 전기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70kWh 전기차 용량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얘기하는 전지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몇 암피아 곱하기 몇 시간, 몇 암피아의 전류로 몇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지의 용량은 암피아 아워로 보통 나타냅니다.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자동차, 본인이 만약 전기자동차 몰고 계시고, 전기자동차 용량이 킬로와트 아워라고 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 기준으로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수명은 그 용량이 규정 용량의 80에서 90%로 저하될 때까지 충방전 횟수가 수명입니다. 수명이 몇 시간, 몇 년이 아니고 충방전의 횟수가 수명이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우리 2차 전지에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납축전지,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비교 봅니다.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인데요. 일단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은 연축전지가 2.05에서 2.08이고 알칼리 축전지가 1.3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칭입니다. 얘는 변동이 있죠. 그래서 공칭 전압이 연축전지는 2V, 알칼리 축전지는 1.2V입니다. 연축전지가 더 높죠. 이게 한 셀당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셀, 하나당 2V, 1.2V고요. 공칭 용량은 15H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방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전율이 10시간, 5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셀 수가 있는데요. 이 셀 수는 100V를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공칭 전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V가 50개 있으면 100V죠. 근데 뭐 기전력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50에서 55셀 정도 됐는데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V가 100V를 만들기 위해서는 50셀 정도 혹은 55셀 정도가 필요하다. 1.2V가 100V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80셀이죠. 이 1.2 곱하기 80 하면은 96V니까 8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V를 만들기 위한 셀의 수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연축전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칼리가 조금 낫는 게 전기적 강도가 과방전에 약합니다. 전기적 강도가 약해요. 얘는 과충전, 과방전에 강합니다.
충전 시간이 얘는 길고 얘는 짧습니다. 이거 알칼리가 더 낫죠.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얘가 또 강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좋죠. 온도 특성이 또 떨어지고 얘가 더 풍부합니다. 수명도 길고.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뭐예요? 얘가 뭐 충전 시간도 더 빨리 되고 기계적 강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비싸다. 가격은 얘가 더 비싸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 연축전지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이고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험에 화학식 잘 나옵니다. 화학식. 우리가 이렇게 돼요. 충전 방전인데 여기 양극입니다. 양극에 PbO2 산화납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으로 EH2SO4 황산이죠. 그리고 음극에 납을 줍니다. 납. 해서 이렇게 해서 방전을 하게 되면은 PbSO4 PbSO4 황산 납이 되고요. 여기 EH2O 플러스 PbSO4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것을 방전하면은 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충전하면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화학식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양극의 PbO2입니다. 산화납이고요. 여기 전해액, 전해액의 EH2SO4고 음극이 납이다. 이러한 화학식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전했을 때 PbSO4와 EH2O, PbSO4 지금 양극과 음극이 똑같죠? PbSO4와 PbSO4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온 거 아닌데요. 얘가 뭐요? 수소와 산소 니켈이죠. 수산화 니켈입니다. 수산화 니켈 그리고 EH2O 그 다음에 카드뮴인데 여기에 이게 양극과 음극이죠. 양극과 전해액과 음극인데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에서 카드뮴을 쓰면은 융분화 축전지라 그래요. 융분화 축전지. 그리고 여기 철이 있으면 철을 사용하면은 좀 유명한 사람 있죠. 제너릭 일렉트릭 하면은 에디슨 축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요. 한 번, 두 번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비교 그리고 이 반응식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전을 합니다. 충분히 방전을 하면은 방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백색이 나와요. 회백색. 색깔이 회백색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충전하면 젓갈색이 돼요. 젓갈색. 이 색깔도 종종 문제가 출제됩니다. 충분히 방전하면 회백색, 그 다음에 충전하면은 젓갈색. 여기까지 알칼리 축전지와 연축전지 비교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데 실제 외관이 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납축전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납축전지가 뭐 케이스가 있고 뭐 황산용액 견해액을 쓰고 PbO2 양극이 PbO2를 사용하는 이런 것이 납축전지 구조가 되고요. 교재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알칼리 축전지는 이렇게 됩니다. 알칼리 축전지가 지금 보시면 소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칼리 축전지는 또 종류가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충전하는 그 구조에 따라서 소결식이 있고 포켓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결식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 연축전지, 납축전지는
완방전형이 무슨 말이에요? 방전을 하는데 완만하게 방전한다. 천천히 방전한다. 그것을 연축전지에서 완만하게 방전하는 것이 클래드식 혹은 CS식이라고 합니다. 클래드식. 연축전지에서 급방전형, 급하게 방전한다? 뭐예요? 페이스트식 혹은 HS라고 합니다. 완방전 클래드 CS, 급방전 페이스트 HS, 연축전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는 포켓식 있고요, 소결식 있습니다. 포켓 뭐예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즉 상자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포켓 상자 안에 축전시키는 거고요. 소결식은 분말입니다. 분말을 가루를 소결시켰다. 그래서 소결식이에요. 포켓식과 소결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보세요. 일단 포켓식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완방전은 급방전형이 있었죠. 알칼리 축전지는 좀 많습니다. 보세요. 완방전형이 있고 급방전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방전형보다 더 빠른 초급방전형이 있습니다. 포켓식의 완방전형은 완만히 방전하는 거 AL입니다. AL. 표준형은 우리가 표준은 뭐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표준을 정석을 FM이라고 그러죠. FM. AM입니다. AM. 표준형을 우리가 FM이라고 하자고 AM. 네, AM. 급방전형은 AM에다 급하다 할 때 H가 들어갑니다. H. 급방전할 때 AM에다가 표준에다가 H가 들어가고요. 초급방전, 급방전형의 초급방전형은 AH에 급방전형의 초, AHP가 됩니다. 그 다음 소결식, 가루 분말을 소결시킨 소결식에서는 2가지. AH, 보세요. 초급방전형인데 포켓식의 초급방전형은 AHP고요. 소결식의 초급방전형은 AHS. 초초급이 있습니다. 초가 뭐라고 했어? 급방전형 우리가 H라고 했는데 초초급 방전형은 HH, HH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 포켓식, 소결식 이런 문제들은 실기에서도 간간히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산화가 있습니다. 황산화 뭐냐? 황산화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보세요. 납축전지가 있는데 축전지가 우리가 어떤 건전지도 그래요. 건전지를 방전 상태로 오래 두면은 하얀 그 가루 같은 거 생기죠. 그런 것들처럼 이 축전지도 방전 상태에서 오래 두면은 안 됩니다. 성능을 잃어버려요. 납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면 극판에 백색의 황산납이 생기는 현상. 건전지에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축전지에서 방전 상태에서 건전지는 어차피 쓰고 버리는 것인데 축전지에서 방전 상태로 오래 두면은 하얗게 발생하는 그런 황산납이 백색의 황산납이 생긴다. 원인이 뭐냐면 방전을 했죠. 방전이 대단히 크거나 혹은 불충분한 방전을 반복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뭐 조금 썼다가 뺐다가 썼다가 뺐다가 불충분한 방전을 반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황산화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극판이 있죠. 전지에 극판이 있습니다. 극판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장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축전지의 생명은 전하를 많이 축적해서 용량이 커야 되는데 용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10A/h가 용량인데 5A/h 그렇게 용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황산화는 방전을 오래 두거나 하거나 혹은 불충분한 방전 충전을 했을 경우에 극판이 휘어지고요. 내부장이 증가해서 용량이 감소하는 것이 황산화고 축전지에서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또
가끔씩 나오는 것이 니켈 카드뮴입니다. 제가 핸드폰 그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리튬 이온이고요. 그 전엔 니켈 수소고 그 니켈 수소 전에 사용하던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튬 이온보다 못하고 니켈 수소보다 못하고 니켈 카드뮴이 있는데 이 니켈 카드뮴이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조금 최신 그런 축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나 무전기 등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서 사용되는 전지. 수산화 칼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전해액이 수산화 칼륨입니다. 전해액으로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양극의 수산화 니켈. 음극의 카드뮴. 니켈 카드뮴이죠. 음극의 카드뮴. 양극의 뭐다? 수산화 니켈. 그래서 니켈 카드뮴이에요. 니켈 카드뮴, 양극의 수산화 니켈, 음극의 카드뮴, 전해액으로 수산화 칼륨 용액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충전되었을 경우에 양극판은 적갈색, 음극판은 백색입니다. 양극판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충전되면은 양극판이 적갈색, 음극판은 백색이고 방전되었을 경우 양극색은 회백색이 된다. 앞에서 이거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기 했을 때 충분히 충전되면은 적갈색, 충분히 방전되면은 회백색, 그리고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음극판은 백색. 이렇게 축전지 충전과 방전 색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 방식 봅니다. 충전 방식. 충전 방식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충전 방식. 우리 핸드폰을 충전하죠.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 보통 충전은 가장 일반적인 충전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 꼽아서 충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급속 충전. 말 그대로 빨리.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완속 충전이 있고요. 급속 충전이 있죠. 빨리 충전하는 것이 급속 충전입니다. 보통 충전 전류의 2배에서 3배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 충전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정류기,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여기 부하예요, 부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런 거죠. 부하에 전원도 공급함과 동시에 축전지에 충전도 하는 겁니다. 축전지 충전도 하고 부하에 전원도 공급하는 것이 부동 충전 방식인데, 보세요. 부동 충전은 전지의 자기 방전,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방전되겠죠. 그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여기 축전지의 충전도 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이런 충전기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가 상용 부하에 공급하고 있다.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부하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여기 축전지에서 부하로 공급을 한다.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부동 충전이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균등 충전은 균등하게 한다. 앞에서 우리가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50셀이라 그랬죠. 100V를 만들기 위해서 50셀. 알칼리는 80셀이요. 80셀. 그러면 셀이 축전지가 5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50개 전압이 같을까요?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는 많이 빨리 방전하고 어디에서는 방전하지 않기 때문에 축전지 셀당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등 충전은 이것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부동 충전 방식에 의해서 사용할 때 각 전해줘서 일어나는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정전압 로 해서 각 전해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 그래서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고 전이차를 보정한다입니다. 전이차를 보정한다. 그 다음에 세류 충전이고 트리클 충전입니다. 얘는 뭐냐면 자기 방전량만은 항상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인데 자기 방전량만 충전하는 거예요. 자기 방전량만, 방전된 것만큼만 충전하는 것이 세류 혹은 트리클이고요. 전자동 충전은 전자동이요. 말 그대로 일정 전류로 자동 전류 제한 장치를 부착한 충전 방식. 일정 전류로 자동 전류 제한 장치를 부착한 방식이 전자동 충전입니다. 그 다음 초기 충전, 이름에서 알 수 있겠듯이 처음 하는 충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통 사용 중 충전이라고 합니다. 사용 중에 하는 충전. 초기 충전은 축전지에 아직 전액을 넣지 않는, 전액이 넣어야 충전이 되죠. 전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전액을 넣지 않은 미충전 상태의 축전지에 전액을 주입해서 처음으로 행하는 충전이 초기 충전입니다. 어렵지 않죠? 초기 충전, 처음 하는 충전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전지가 있습니다. 표준전지가 예전에는 클라크 전지가 사용됐는데 예전에는 표준전지, 우리 표준전지가 뭐요? 전압을 표준을 정해주는 전지입니다. 표준을 정해주는 전지가 클라크 전지였는데 지금은 카드뮴 전지, 이것을 웨스턴 전지라고 합니다. 웨스턴 전지. 웨스턴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요. 일단 양극은 웨스턴 전지나 클라크 전지나 모두 수은입니다. 수은이고 전액으로는 황산 카드뮴, 음극으로는 카드뮴이 사용됩니다. 웨스턴 전지, 카드뮴 전지 있죠. 카드뮴 전지의 음극으로 카드뮴이 사용된다. 요 명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웨스턴 전지가 요즘 표준 전지로 사용된다. 예전에는 클라크 전지였다. 그래서 클라크 전지, 웨스턴 전지 모두 표준 전지로 사용될 수가 있고, 웨스턴 전지는 우리가 웨스턴 전지가 아니고 카드뮴 전지의 음극을 물으면은 카드뮴 전지 음극이니까 카드뮴 알 수 있겠죠. 웨스턴 전지의 음극을 물으면 카드뮴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전지 음극은 카드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지에는 화학 전지와 기타가 있고요. 화학의 1차, 2차가 있었죠. 기타에는 연료전지, 얘는 조금 특별합니다. 연료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전지가 있습니다. 물리전지. 연료전지 자체가 좀 특별한 거죠. 왜? 전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혹은 물리, 태양이나 방사선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 이용한 것인데 이 연료전지는 전지인데 연료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생각했을 때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휘발유,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그 연료를 넣어서 엔진을 구동하는 겁니다. 그럼 연료전지는 뭐냐? 연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전기가 전기차를 구동하는 겁니다. 이런 좀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연료전지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소연료전지가 됩니다. 수소를 넣어서 그 수소를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전기차, 모터를 구동해서 달리는 차가 수소전지차죠. 그래서 일단 연료전지가 뭐냐? 기전 반응을 하는 화학 에너지를
화학에너지 수소. 예. 전지 밖에서 연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은 수소를 계속 공급하면 연속 방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 전지,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물리전지. 물리전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열, 태양, 그 다음에 방사능, 광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고요. 물리전지 볼게요. 반도체 PN 제품의 태양광선이나 방사선. 태양광선이라 하면은요, 이 태양광선에 뭐 태양광도 있고, 직접적인 태양광도 있고, 열도 있고, 혹은 빛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사선을 조사해서 기전력을 얻는 전지를 말하면서 이들을 각각 태양광선을 이용한 것이 태양전지, 방사선을 이용한 것을 뭐다? 원자력 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태양광선을 이용한 물리전지의 대표적인 태양광선을 이용한 것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리전지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우리가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예전에 판단 기준에서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 적용되면서 태양전지에 대해서 요즘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태양을 아시죠? 길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그 산을 깎아서 태양전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는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어레이가 됩니다. 셀, 모듈,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양전지는 순도가 높은 규소에 미량의 비소를 혼합한 P형 반도체 방막을 만들어서 밑면의 일부를 제외한 표면의 붕소를 증착 확산층으로 하는 P형 반도체를 피복하며 여기까지 화학적인 내용까지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응용이기 때문에 응용은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무인등대, 인공위성, 트랜지스터 라디오, 일조계 등에 사용되고요.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 뭔지 아시겠죠? 빛입니다. 빛으로 기전력을 만드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전지는 광기전력 효과. 원자력 전지는 태양전지와 원리는 같은데 태양빛을 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 대신에 방사선 에너지로 여기된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선 에너지로 여기된다. 그 다음에 열을 가하는 열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추가한다면은 광전지도 있습니다. 광전지. 빛만 조사하는 광전지까지 해서 물리전지가 됩니다. 물리전지 다시 하면은 물리전지 깊이 나오진 않고요. 종류 정도. 태양,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열, 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전지였고요. 그 다음 이제 화학을 이용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정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정전기, 정지에 있는 전기. 우리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2장 보면 정전계라고 있습니다. 정전계 공부하면은 쿨롱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때 정지에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정전력이고요. 움직이는 것, 전하, 동전계, 전류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지에 있는 전기에서 쿨롱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정전기. 그래서 정전기 분야에서 먼저 전기 집진이 나옵니다. 집진 뭐요? 먼지를 골라내는 거 있죠. 먼지 같은 것 모으는 것을 집진이라고 합니다. 전기 집진기. 그래서 전기 집진은 발전소, 시멘트 공업, 먼지가 많을 것 같은 곳이 있죠. 발전소, 시멘트 공업, 철강 산업이나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기 집진이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극에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공급하고 나서 여기 집진 전극이 있고 방전 전극이 있습니다. 집진 전극, 방전 전극. 이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하면
힘이 가해지겠죠. 여기 이 사이에 만약에 더스트층, 먼지층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던 먼지가 모두 추출이 된다는 겁니다. 먼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전기 집진이고, 응용이 전기 집진의 이론 한번 볼게요. 기체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 고체 등의 밀입자의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전기력을 작용시켜서 이것을 분리합니다. 기체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 고체 등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으는 것으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해서 입자에 전하를 주고 전개를 작용시켜서 대전체 간의 전기력, 쿨롱의 힘입니다. 쿨롱의 힘. 전기 자기하고 조금 공부하신 분은 또 반가우실 거예요. 예. 그럼 쿨롱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쿨롱의 힘 공식이나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쿨롱의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기체 중에 있는 액체나 고체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곳이 발전용 미분탄. 발전소에서 우리가 석탄을 사용할 때 미분탄 있죠. 미분탄 연소 보일러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죠. 그때 이 전기 집진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공업에서 뭐가 있을까요? 배기가스 있죠. 배기가스의 집진에 이용하고요. 철강 산업에서도 탈진의 목적의 전기 집진 장치가 이용됩니다. 탈진이 뭐요? 기체 중에 있는 분진을 분리 제거하는 것을 탈진이라 그러죠. 철강 산업에서 탈진의 목적으로 전기 집진 장치가 이용이 된다. 기타로서 이렇게 전기 집진 장치가 이용되는 것이 먼지 많은 것, 먼지 소각로, 카본, 고무, 금속 재련, 제지, 황산 제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가 사용되는 건 보통 발전소, 시멘트 공업, 철강 산업, 그다음에 먼지 소각로 이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정전기, 지금 정전기 분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전기 분야를 이용한 것이 또 정전 선별입니다.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까만 거, 하얀 거를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선별을 하면은 까만 거대로, 하얀 거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선별, 정전 선별도 정전기를 이용한 것이다.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정전 현상을 이용한 거요. 그래서 방법은 승전전형, 코로나 방전형, 복합식, 원통, 마찰을 이용한 것들이 있는데, 정전 선별도 정전기를 이용한 것이고, 정전 도장입니다. 정전 도장 뭐요? 도장한다. 자동차 도장하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전력을 이용한 거예요. 도료 입자를 대전시켜서 전기력으로 도장 대상 쪽으로 구동하게 하는 원리가, 전기력으로 이동하는 원리가 되고요. 전기 집진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 식모. 식모는 뭐예요? 뭘 심는다는 거죠. 심는다. 그래서 전개 중에 놓여진 물체는 일반적으로 전기력에 의해서 구동되거나 이것은 공시의 분구에 의해서 그 축이 전개 방향을 받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식모가 뭐냐? 모포나 시트의 단섬유를 심는 기술. 모포나 시트의 단섬유, 이런 면적물 있죠. 이런 단섬유를, 원적물 등의 단섬유를 심는 기술이 정전 식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사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전자사진입니다. 대상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이것을 가지적 화상으로 기록하는 전자응용 기술로서 화상공학의 한 분야가 되는데, 이것도 정전기 분야가 됩니다. 전자사진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용은 생체 발전 현상의 계측, 근전계, 근육이죠. 근육의 동작. 심전계, 심장입니다. 뇌파계, 뇌전기 현상, 세포 전이 측정 장치 등이 있다. 그래서 생체 작용을 미치는 장치로는 심장 박동원, 심장용 세동 제거 장치나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이 생체에 작용을 미치는 장치가 되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생체 작용을 미치는 장치의 종류 이런 것들.
근데 방사선의 응용으로서 뭐 라디오 오토그래프나 X선 장치 등이 방사선 이용한 의료 분야의 한 종류가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시험을 아까 제외하고요. 전체적인 전기 응용, 전기 화학 분야에서 전기가 의료 분야에 이용되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서로 기록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